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하종우 시인의 동승이라는 작품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작품은 종종 내신선상에서 출제가 되는데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마 자주 보지는 못한 시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고 정말 현대사회에 걸맞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시구나 라는 거를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이요 동승이에요. 여러분, 동승은 함께 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시의 제목이 왜 동승일까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좀 고민을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내용도 굉장히 일상적이고 너무 그냥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이기 때문에 읽었을 때 크게 어렵지 않게 다가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쌤하고 해석을 해보기 전에 스스로 한번 읽어보고 한번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같이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쌤하고 한번 같이 볼게요. 국철을 타고 앉아 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자, 여러분, 국철은요, 화자가 있는 공간적 배경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그것을 타고 가고 있는데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들려서 살펴보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내 눈에 띄인 거죠. 화자는요,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인해서 관심이 생겼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뭐지? 하고, 그쵸? 그래서 내가 주변을 돌아보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있었네요. 자, 여러분,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요, 화자와 이들 사이에 이질감이 굉장히 커지는 소재인 거죠. 자, 여러분, 이들을 이제 화자는요, 시적 대상으로서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라고 해서 여러분, 계절적 배경과 더운 오후라는 시간적 배경이 모두 다 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럼 보면요, 이 지문은요, 공간, 계절, 시간 등 배경의 구체화가 두드러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적이고 실감난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잡무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자, 여러분, 화자는요, 일하러 가는 길이었대요. 공휴일에. 저희들은 무엇 하려고 국차를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서로 마주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말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자, 여러분, 화자는요, 지금 일하러 가는 길인데요. 이 화자 입장에서 저 사람들 누굽니까? 아시안 젊은 남녀인 거죠. 이 사람들은 뭐 하러 가나 궁금했대요. 그래서 나는 쳐다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들은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화자와 그들의 차이점인 거죠. 화자는요, 그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근데 그들은 화자한테 딱히 관심이 없어요.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보는 저희들.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자, 여러분, 화자는요, 순간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천박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젊은 아시안 남녀, 여러분, 아시안 남녀라고 표현되는 것 자체가 외국인인 거잖아요. 그쵸? 이 외국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천박한 호기심 같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대요. 즉,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이게 이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깃털의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지금 차창 밖으로 보여요. 자, 여러분, 보면요, 화자는요, 외국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관심은요, 내가 이들과 나를 그냥 유사하게 느끼고 그냥 우리 사회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느꼈다면은 굳이 가지지 않았을 관심인데, 뭔가 다르다라고, 즉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관심이었던 거죠. 화살표 방향을 바꿔볼게요. 즉,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이 발동했다라는 거는 더 나아가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의 적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뭐야?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여러분,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는 물결을 타고 있었다라는 거는, 즉, 이 깃털이 색깔이 다른 여러 마리는요, 겉으로 차이가 있지만 어울려 살고 있는 존재인 거죠. 즉, 이 깃털 색 다른 새 여러 마리와 화자는요, 굉장히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화자는 약간 이제 외국인들이 약간 뭐 구분되는 외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구분되는 외모를 가지고 차이나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과 반면에 이 새는 너무 잘 어울려 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화자와는 다른 반응을 보임으로써 화자에게 있어서 더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낯짝 부끄러웠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작품에서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여러분, 화자는요, 실제로 동행을 하고 있죠. 이 남녀와. 그런데 이 사람은 동행이라기보다는 동승이죠. 그쵸? 자, 화자는요, 분명히 같은 국철을 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남녀와 동승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선 동승하지 못했다라고 하죠. 이거는 뭐겠어요? 그렇죠. 심리적으로는 동승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요, 부끄러웠다라고 정서에 직접 제시를 하는 거죠.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두고 있었다. 저희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한마디로 화자는 이제 내리지 않았고, 그쵸? 이제 남은 역은 회사와 공장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도 나와 유사하게 일하러 가는 거 아닐까라고 화자와 이 젊은 남녀와 공통점, 동질성을 발견한 거죠. 나는 당연히 나랑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디 가는 걸까? 라고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쵸? 즉, 이 부분은 저희들은 무엇 하려고 이걸 탔을까? 라고 궁금했던 거는 당연히 나와 이 남녀가 다를 거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죠. 나는 일하러 가는 건데 저 사람들은 나랑 당연히 다를 거라 생각을 했고, 근데 막판에 가서는 나랑 생각보다 동질적이구나, 나랑 유사할 수 있겠구나 라고 느껴서 화자의 인식이 변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자의 인식이 변하게 된 것들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물어보는 건 아니고 스스로 그냥 그렇겠지, 나와는 동질한 삶을 살고 있겠지, 저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겠지 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동승이라는, 그리고 이 외국인 남녀라는 제재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이 외국인에 대한 은근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일상의 경험에서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고쳐야 할 비판적인 어떤 지점을 찾아냈다, 비판적인 성찰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뭐겠어요? 그쵸? 깃털색이 다른 새 여러 마리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생각보다 우리 현대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 고민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